안녕하세요. 2017년 5회 기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삼성부호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결선 방법을 물어봤는데 델타 결선을 하시면서 그 중에서 하나 이상의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이제 부위 결선을 하겠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네. 답은 4번이고, 직류발전기 철심을 규소광판으로 성층하는 이유는 맴도르 전류선과 히스테리시스를 감소하기 위한 거죠. 맴도르 전류선은 다른 말로 와류손이라고도 하고요. 22번에 보상하기 위한 거를 이제 동기조상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V 특성 곡선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그래서 동기전동기, 동기조상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번에는 단상 전파 정류에 대한 정류 전압이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건데, 단상 전파 정류일 경우에는 반파는 0.45고 전파는 0.9죠. 0.9의 교류에다가 위상도 나왔죠. 네. 위상까지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시력값 전압이 100, 그리고 60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9에다가 100을 한 거니까는 요건 이제 90 되겠고, 곱하기 코사인 60도인데 코사인 60도는 요건 2분의 1이죠. 그러면 45 볼트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고요. 24번에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거는 홀수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델타 결선하고 이런 변압기 한 대랑 델타 Y 결선 이렇게 변압기 한 대가 이렇게 한 대, 이렇게 한 대죠. 이 두 개를 병렬을 연결은 못 하겠다. 홀수가 있어서 짝수는 다 되고 홀수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번에 삼성 유도 전동기 원선도를 그리는데 필요하지 않는 거는 슬립 측정 보시면 되겠고, 26번에 아까 슬립에 대한 공식은 좀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기본적인 식이니까는 암기를 좀 해두시고요. 답은 3번이고. 27번, 두 대 이상의 회로의 선행 동작 우선 회로, 상대 금지 동작 회로를 우리가 인터럭 회로라고 하죠. 28번에 직류 변환하는 거는 초퍼. 인버터, 컨버터 이제 앞에 잠깐 나왔었고, 초퍼는 이제 직류를 변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9번에 유도 전동기 슬립 측정하는 거는 스트로보스코프바, 답이 4번이고요. 30번에 주파수에 의해 조절하는 전동기는 스태핑 전동기. 설명도 나와 있는 거니까 이런 암기하는 것들은 그냥 좀 보고 넘어갈게요. 31번. 동계발전기 전기자의 단절권의 목적은 고조파를 제거를 하는 거죠. 앞에서도 비슷한 문제 나왔었는데, 단절권하고 분포권은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전절권이나 집중권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2번, 전기자 반작용 영향을 보상하는 데 가장 큰 거는 보상권선. 물론 보극도 전기자 반작용을 보상하긴 하지만 보극의 원래 목적은 정류를 위한 거고요. 더 이제 잘 보상하기 위해서는 보상권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쓰죠. 하나만 쓰는 경우는 없고요. 같이 사용한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일단 문제상으로는 이제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3번에 복권 발전기 그냥 복권 발전기 말고 내분권, 외분권 복권 발전기일 경우, 그쵸? 직권 발전기와 외분권 복권 발전기일 경우에는 이제 균합선을 사용을 해야죠. 안정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34번, 유도 발전기의 장점이 아닌 거는 효율과 역률이 우수하진 않아요. 역률과 효율이 우수한 건 동기기가 이제 효율하고 역률이 우수하고요. 35번, 일반적으로 반도체의 저항값과 온도와의 관계가 바른 것은 이제 부온도계수 특성이라고 해서 온도가 상승할수록 저항값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고요. 비례하는 특성은 이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가 상승할수록 저항값이 증가하는 이제 온도계수 특성을 가져 정온도 특성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요. 농용 유도 전동기 기동법이 아닌 거는 2차 저항기법. 2차 저항기법은 이제 권선형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넘어가시고. 37번, 직류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계좌 또는 전기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동기는 이제 왼손 법칙이죠. 발전기는 오른손 법칙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전자력이죠. 전자력. 얘가 전류, 얘가 자속, 얘가 힘의 방향인데, 만약에 둘 다 바꾸면, 계좌와 전기자에 대한 방향을 다 바꾸면, 이 상태에서 둘 다 바꾸면, 요거는 이제 반대로 와야 되고, 요 이제 가운데 손가락은 이제 저쪽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쨌거나 힘은 계속 위쪽 방향이니까 힘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만약에 힘의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회전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만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거는 두고 얘만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힘의 방향이 이제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계좌 또는 전기자에 접속을 둘 중에 하나만 바꾸면 직류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앞에서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유도 전동기는 삼상 유도기는 세 선 중에 전원선이죠. 1차 측에 입력되어지는 세 선 중에 두 선을 교차하면, 그럼 이제 얘는 회전 방향이 바뀌는 거고, 그렇죠? 직류기하고 좀 달라요. 38번의 P형 반도체, 이거 앞에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P형하고 N형 반도체가 있고요. 전기전도의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P형은 전공이고 N형은 전자고. 39번에 벨트 운전, 이거 했었죠. 무여자. 다시 한번 적으면 직권이 있고 분권이 있는데, 위험 속도가 되는 거는 직권은 무부하, 그렇죠? 분권은 무여자. 그렇죠? 기억을 좀 해주세요. 40번, 다음 주 단상유도 전동기 기동법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 2번이고요. 아까 여기서 원래 동기 전동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그 단건 유도 전동기 설명을 했었죠.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보면 단상 유도 전동기는 기동 토크를 발생시킬 수가 없어서 다른 이제 특별한 기기들을 이제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미상차를 이용해서 이제 기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콘 분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콘덴서 유도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책에 이제 있으니까 안 적으셔도 되겠죠. 책에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어느 게 가장 기동 토크가 큰가? 위로 갈수록 기동 토크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발 기동형이 제일 크고 쉐이딩 코일형이 기동 토크가 제일 작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속하지 않은 것은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기사 문제가 없으니까 금방 넘어가네요. 그래서 2017년도에 나온 이제 기기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